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 세운 광천 닭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7일 새로 일도 세운 광천 닭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인 리일환 동지, 전현철 동지, 오수영 동지, 주철규 동지, 김용수 동지, 김여정 동지, 현송월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과 생산호동들을 돌아보시면서 새로 일도 세운 공장의 현대성과 생산 능력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야하셨습니다. 저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나라의 가금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광천 닭공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 대책도 취해 주셨으며 설계로부터 자재, 자금 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사료 보장 농장과 살림집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광천지구는 우리 당의 원대한 리상과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이 집약된 교과서적인 가금업의 본보기 고장으로 훌륭히 전변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고기와 알 생산의 집약화, 과학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광천 닭공장에는 사육호동들의 온습도 조절로부터 조명과 사료 공급,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 조종화된 현대적인 설비들이 거친하게 갖추어지고 수의 방역과 실험 분석 체계도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었으며 종업원들의 노동과 학습 생활 환경도 높은 수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천 닭공장이 우리 당의 구상대로 나라의 가금업 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본보기로 훌륭히 일도선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천 닭공장 건설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대사로 내세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정확한 실천으로 받들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이렇듯 흠잡을 데 없는 멋쟁이 공장, 표준 공장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전체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종전과는 대비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과 방식, 높은 경지를 개척한 데 대하여 먼내 기뻐하시면서 자동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광천 닭공장은 철두철미 우리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자부할 만한 시대적 본보기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백히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화된 생산 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고, 우리 당은 올해 중에 평양시의 광천 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일도 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천 닭공장이 나라의 가금업 발전을 선도하는 본보기 단위 선진과학기술 보급 거점답게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생산 장성에서 계속적인 비약을 안아올 때 대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술 관리와 설비 관리, 사양 관리, 사료 관리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당이 강조하는 중요 원칙이고 요구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가금 생산 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관하기 위한 방도를 동행한 지도 간부들과 토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 종상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들어주이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짜고 들며 생산 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시대의 발전 기준 본보기를 훌륭히 창조한 광천 닭공장이 앞으로도 나라의 가금업과 지방공업 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구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을 표준으로 온 나라 가금 생산 기지들을 현대화하여 가금업 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공장의 건설 및 현대화 경험을 전국적 범위에서 일반화하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식이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의 기준을 바로 알고 점령해야 할 기술 목표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가금연구소와 각급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기계제작 부문 등 연관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에게 이 공장을 참관시키고 학습시킬 데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광천 닭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제일 가는 국력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어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적인 생산 성과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어갈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2일 성명을 발표해서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 항쟁운동 고위 인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열한 암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감행해서 하마스의 고위 인물과 그 밖의 2명의 지휘성원들을 살해함으로써 테러와 범죄 행위들을 일삼는 저들의 본태를 다시금 립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모험주의적 책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서부 지역에 강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1월에 들어와 한파가 밀려들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30도씨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1월 초의 평균 기온이 8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들의 경보가 발령됐으며 기상학자들은 주민들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 대처해서 건강에 주의를 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일 리히터 척도로 7.6의 지진이 일어난 일본 중부의 이시가와현 노토 지방에서 6일 현재까지 총 45차례의 지진과 이호진이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에 기록된 지진 횟수의 2배를 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6일 저녁에도 이 지역에서는 리히터 척도로 5.3의 지진이 관측됐으며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5일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증가했으며 220여 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생물보호학자들이 야생 저류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야생 저류가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페루인데 최근에만도 학자들은 이 나라에서 19종의 야생 저류들을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페루에서 발견된 야생 저류는 총 1872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야생 저류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보다 많은 자료들을 밝혀내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부족되는 관계 용수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과 방법들이 널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오수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관계 체계입니다. 이 관계 체계는 오수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을 비롯한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 속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숨은 형식의 물막이벽과 퇴수관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 체계는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는 수문을 막아 오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으며 수확하기 전에는 수문을 열어주어서 강이나 호수로 오수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수를 이용하는 이 관계 방법은 용농 시기별에 따라서 부족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의 지력을 높이며 오수를 깨끗이 정화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매우 유익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섬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0데시벨 이상의 소음 환경 속에서는 사고력, 기억력이 감퇴되고 주의 집중력이 분산되며 사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1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청각을 마비시키고 고혈압, 심장병, 정신병,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소음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소음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합한 준위의 소음은 인체 세포의 정상적인 물질 대사 능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사람이 장기간 조용한 환경 속에서 문박 출입을 하지 않으면 각종 신경계통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와 행동이 문란해지며 주위 환경에 무심해진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인공소음이나 자연소음 환경 속에서 락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렸고 청진과 라선에선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었습니다. 그리고 호천과 경원에서는 새벽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로서 평년보다 약간 낮았지만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도로서 어제보다 5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 남북도와 강원도,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평안남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 남북도와 라선시,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저녁과 밤이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고 조선 소위에선 남소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 대체로 흐리고 조선 소위에선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소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고 조선 소위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